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퇴직을 하셨고 아버지는 아직 근로소득이 있으신데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없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괜찮은데 아버지가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여줄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 3가지 중 1개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실 텐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데 본인이 50%,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직장인들은 건보료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반면 지역 가입자분들은 건보료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이지만 저희 부모님처럼 은퇴를 앞두고 곧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어르신들이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재산과 소득을 보는데 재산 중에서도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의 재산을 배분해서 금융재산을 높이는 것도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을 늘리게 되면 고려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원금 1억은 건보료 산정할 때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자소득 340만 원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번째, 기초연금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할 때 부동산과 비교하면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많이 반영됩니다. 그 이유는 금융재산은 공제금액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금융재산을 늘리면 건보료는 줄어들 수가 있으나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번째,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하고 지역 가입자로 되면 건보료가 확 오릅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근무하실 때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던 낮은 건보료 수준으로 36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임의계속 가입으로 약 20만 명의 퇴직자분들이 퇴직 전에 내던 건보료만큼을 납부하며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단 임의계속 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올 텐데요. 최초로 고지받은 건보료 납부 기한이 3월 24일이라면 5월 24일 이내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임의 계속 가입으로 36개월 동안 건보료를 낮춰 납부하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은퇴 이후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에 잠시라도 재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 중에서도 반을 회사가 납부해주기 때문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건보료 부담이 덜하겠죠. 그리고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 뒤 퇴직을 하시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간 건보료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신 곳의 월급이 그 이전 직장보다 적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낮은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실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 재취업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인데요.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가 해당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 요건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 500만 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할 때 혹시 직장 가입자인 자녀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피부양자를 등재해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작년 9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량 가액은 신차의 경우 옵션가까지 포함해서 계산되고 요즘 많이들 타시는 전기차의 경우 금액이 더 비싼데요. 따라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셨다면 그 이하의 차량으로 바꾸거나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임의가입 제도는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을 곧 앞둔 분들이나 막 퇴직하신 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